자, 타짜안 교수입니다. 오후 9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긴급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속보 로이터,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서명 중지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5월 7일이라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부터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서 하루 서명 전에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EDF 프랑스. 자,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의 모든 재료를 끝났다고 볼 순 없습니다만 결국은 5월 7일을 우리가 기다렸던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왔을 때와 똑같이 왜 이런 주가의 급락,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급락이 나오고 5월 7일이라는 팩트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급락이 나왔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대로의 방식과 똑같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체코 원전 건이 끝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튀르키예, 폴란드, 캐나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원전 이슈에 대한 부분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국은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공시에 대한 부분이 예정되는 이 구간대에서는 항상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영상 가볍게 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 다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4월 29일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29일인데 내일 이 날짜로 따지면 그 다음날 나올 텐데 외국인들이 4일 동안 폭풍 매수했다. 땡땡일 날 이게 뭐 하나 터져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자, 이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었네요. 자, 안 좋은 이야기 하니까 그런 거죠. 자, 보도록 할게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일 실적 발표와 IR 예정돼 있죠. 자, 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4분째 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딱 아실 겁니다. 에 대한 물량 자체를 이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을 사서 되갚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갚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상승을 줄 때 1250만 주 거래되면서 900만 주, 800만 주 거래량을 이렇게 뚝 뚫어내면서 갔을 때가 그냥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하나오션을 제가 어제자에 여기서는 분명 비중을 50% 덜어내자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역시나 이 외국인들이 쇼커버, 공매도 쳤던 물량들을 쇼커버하고 대차 거래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무엇을 한다? 맞아. 여기서 되갚는 행위를 하고 공매도는 다시 한 번 더 뭐죠? 1.5분 치른 상태에서 이런 주가의 하방을 이렇게 동원한다. 사실 이게 뭐 매각 산업은행에서 매각한다는 사실을 사실 알았던 사람들은 없겠지만 시장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동종업종에 있는 실적 발표가 나오는 대형주 시총이 좀 비슷한 종목들의 흐름이 야 뭔가 지금 하나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자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를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주가의 하락을 동원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또 빠지고 그다음 산업은행의 블록딜 이슈 악재라도 이렇게 쏟아내지 않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중소형주이다 보니까 자 주도주예요. 같은 시기에 반등하고 12월 24일 날 같이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호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빠지고 5월 7일 날 체코 원전권 본계약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기사화 시켰다가 결국은 또 이 어이없는 이런 좀 주가의 하락을 이제 내일이면 좀 맞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요. 135만 주의 공매도 물량을 쏟아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요건 쇼커버 물량들이라고 했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던 수량들. 결국은 이거를 주가를 누르는 용도로 쓰고 지금 하나오션과 같은 흐름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죠. 이들도 이렇게 사들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를 하락시키고 블록들로 받아가서 다시 주가를 조정시키는 이 상황. 그리고 대차거래 현황만 보더라도 최근에 상환했던 물량들을 증가시키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 조금씩이라도 늘리고 줄이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래량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우리가 전자공시 사항을 통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최근에 3월 25일에 이 미확정,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파서로부터 원전 수주를 받았으나 미확정, 이게 주가의 하락을 동원할 겁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체코 원전 건은 모두가 7일이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께 했던 말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러프하게 가자. 11월 13일에 2024년 11월 13일에 나왔던 것처럼 풍문 또는 모도에 대한 미확정, 체코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됐는데 미확정입니다. 5월 12일에 나올 겁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5월 7일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여기서 비중을 좀 축소하고 실적 발표 나왔을 때 하나오션처럼 이 구간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인생의 선배님들께 분명히 주식타짜 안 교수처럼 여러분들도 20여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와드립니다 라고 해서 4월 30일에 분명히 타점 나왔을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보내드렸습니까? 일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 조정이 3만 원을 뚫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비중에 50% 덜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오션처럼의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기다리시라. 그리고 일단 14일 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인벤티지랩 D&D 파마텍을 편입해 보시죠 라고 하면서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이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사야 되는 구간은 사야 된다. 비중을 줄여야 될 땐 줄여야 된다. 그리고 과거 두산 중공업이라는 사명을 가졌을 때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땐 이 부분에 대한 매물 부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2달 전부터도 제가 정확히 한번 조정을 주고 갈 때는 간다고 했습니다. 2월 18일에 정확히 조정은 주고 가겠네요 라고 해서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타자 안 교수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현재 주가가 35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좀 해드릴 텐데 증권사 보고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3886원, 그리고 3300원, 그죠? 3550원까지 갔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분명 오늘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가 이렇게 훼손을 줬다는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체코 원전 건이 있었을 때는 사실, 뭐랄까요? 이 매물대 부근에서 한번 부딪혔었던 경우, 자, 이걸 보게 되면 항상 중대한 매물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등장시키면서 실제로 이때 매물대 물렸던 사람이죠. 손실 중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무엇을 준다? 맞아요. 딱 이 마지노선에서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소식이라는 표현을 좀 적었습니다. 자,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비중을 덜어내는 시기에는 정확히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자였죠. 두산에너비티 지표상 뭔가 단기 고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유상증자 물량 감안했을 때 분명히 일부 정리하시고 재매수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시점은 트럼프의 입이 작용했던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확히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제가 타점 나왔을 때 내일 일단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닌데 자, 미리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의 수급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내일 타점 나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내일 일단 우리 지켜봅시다. 타점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가 아쉽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비중을 덜어 놓고 30일에 충분히 기다려서 5월 12일이라는 이미 공시사항에는 10일까지 기다려라는 말을 했는데 기사화시킨 건 뭔가 꺼림직하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인벤티지랩 D&D 파마텍을 거래해보자 했죠.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 수익률을 어떻게 지금 우리 해석해야 됩니까? 자, 일단은요, 내일 타점 다시 한번 잡을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예,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향후에 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갖고 가야 될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010-8345-3409입니다. 네, 저 개인 번호니까 두산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일단 내일 매수 타점 잡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그 비만 치료 관련 D&D 파마텍 그리고 인벤티지랩의 뒤를 이을 종목까지도 여러분께 발송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린 이미 알지 않았습니까? 그죠?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